네,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건강에서 좋은 날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성형 수술하면 그 미용의 목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꼭 성형이 필요한 부위도 있고 필요한 시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한 성형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어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은상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성형 수술하면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특히 외형적으로 좀 졸려 보이는 눈을 갖고 있거나 눈을 뜨기 불편한 사람들이 그 뭐 미용보다는 건강의 목적으로 성형 수술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눈을 그 의학적인 용어로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네. 안검하수는 이제 눈꺼풀에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선천적이나 아니면 후천적인 이유로 약해진 경우를 말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소 졸려 보이는 인상을 주고 또 이마를 이용해서 눈썹을 치켜 올려서 눈을 뜨다 보니까 네. 이마에 가로주름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심할 경우에는 시야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교정해주는 안검하수 수술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눈매 교정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이가 들면 의뢰에 자연스럽게 좀 처짐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요거는 좀 어떤가요? 그것을 이제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퇴화로 인해서 눈꺼풀 근육이 얇아지고 네. 또 이제 눈꺼풀 근육과 그것을 부착 부인 건판이 이제 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떨어진 부분을 이제 다시 붙여주는 그런 교정술로 그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속눈썹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너무 길다 보면요, 눈을 찔러서 눈물도 많이 나고 불편한 점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교정 수술로 가능한가요, 개선이? 네, 속눈썹의 자란 방향이 그 안구를 향해서 나 있게 되면 그 안구를 자꾸 자극해서 그 각막 혼탁이 생기고, 그럴 경우 이제 시력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윗눈꺼풀에 발생할 수 있고 아랫눈꺼풀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위아래 동시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발생한 것은 이제 절개 쌍꺼풀 수술로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발생한 것은 그 속눈썹 직하방의 절개를 통해서 네. 피부를 그 건판 부위에 그 부착시켜서 속눈썹의 방향을 바꿔주면 그 증상이 개선됩니다. 이런 것도 수술이 네, 가능하군요. 신기한데요? 그리고 코가 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성형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뭐 보기에도 코가 휘어 있으면 이제 좋아 보이진 않지만 또 건강상으로 비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코는 약간이라도 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 원인은 이제 얼굴 이 대칭이 정확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이고, 물론 이제 겉에 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전부일 수 있겠지만 속에 있는 그 숨길이 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폐쇄성 비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한 성형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희 씨가 준비하셨죠? 네, 이번 순서 알쏭달쏭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성형에 관한 부분들 모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머니께서 눈꺼풀이 많이 처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시력에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눈꺼풀 처짐과 시력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눈꺼풀 처짐이 심해질 경우에는 그 시야를 가리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난시를 유발하게 돼서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그 눈꺼풀의 바깥쪽 위주로 처지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옆에서 다가오는 자동차나 그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처진 피부 밑으로 피부가 짓물러서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이 코가 약간 휘어져 있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줄까 생각 중인데 청소년기에 휜 코 수술 이거 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그 코뼈와 코 연골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은 눈과는 다르게 한 1, 2년 정도 뒤에 성장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그 휜 코 교정의 경우에 그 코의 외형적인 교정뿐만이 아니라 코 속에 그 비강의 비중격 연골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휘어 있으면 같이 교정술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청소년기에 수술을 시행하기보다는 그 성장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하는 것이 안전한데, 대개는 한 19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 돼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 어렸을 때 다쳐서 상처가 난 경우에 시간이 오래되면서 흉터가 된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제 흉터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 오래된 흉터도 이게 성형이나 뭐 이렇게 제거가 쉽게 가능한가요? 네, 모든 근데 흉터 성형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흉터 성형수술 자체의 목적은 흉터를 잘 안 보이게,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목적이지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아예 없앨 때문인데요.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래서 우선 수술이 가능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찰과 판단이 우선 돼야 되겠고 네. 또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처가 발생하고 흉터가 아물고 최소 한 1년 이상 지나서 그 흉터의 그 피부 빨간 끼가 없어지고 네. 성숙하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 해야지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흉터가 네. 그 추후에 흉터 성형술을 위해서는 그 결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좀 다행인 네, 감도 네.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화상으로 인한 그런 흉터는 어떨지 치료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화상 흉터는 그 보통 흉터하고는 다르게 특징적으로 그 부위가 이제 비대해지고 튀어나오고 딱딱해지는 맞아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팔꿈치나 손가락 부위에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운동 장애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피부이식을 통해서 좀 기능적인 개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미용적인 면에서 썩 사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생체 공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도전이 필요한 성형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상은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 게 참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냉각이 초기에 이제 냉각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그 화상의 그 원인으로부터 재빨리 피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얼음물이나 냉수에 그 화상 부위를 좀 담궈서 그 냉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냉각을 함으로써의 효과는 첫 번째 이제 진통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열로 인해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그 과정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네. 하지만 이제 전신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온 전신을 차가운 물에 담가버리면 또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1도, 2도 화상은 그 되게 이제 간단하게 처치를 할 수가 있지만 3도, 그 피부의 전층이 손상되는 3도 이상의 화상 같은 경우에는 탈수로 인해서 그 영양 부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수액 치료도 하고 또 감염 예방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그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잖아요. 혹시 어떤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실 흔하진 않은데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구순열 그리고 구개열이 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는 것을 구순열이라고 하고 네. 입 안에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구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아기들의 수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술을 그렇겠네요.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순열 같은 경우에는 생후 100일 전후돼서 수술을 네. 하고 구개열 같은 경우에는 생후 1년쯤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을 잘 해주게 되면 뭐 추후에 뭐 기능 장애나 네. 뭔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최근에는 사실 산전 진단 기술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그 환화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어쨌든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만 잘 해주면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만약에 청소년기에 좀 어떤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커서 하는 게 좋은지 맞아요. 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청소년의 경우도 미용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는 다 다릅니다. 눈이나 눈 주변에 뼈가 완성되는 시기가 사실 중학생 정도면 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은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면 가능하다 네.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코나 코 연골 같은 경우에는 1, 2년 뒤에 이제 성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7, 18세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이후가 돼서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가슴 수술이나 그 얼굴 뼈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이 한 만 20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기 맞춰서 수술을 해도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만족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재수술의 경우에는 일단 그 첫 번째 수술로 인해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많이 변경이 되어 있고 또 흉터와 일반적인 구조가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술이 까다롭고 그렇다 보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수술의 실패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또 반대로 재수술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클 수가 맞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접근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 전문의와의 그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고 또 시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첫 성형 실패를 겪은 분들의 그 마음이 불안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최소 1, 2년 정도 지났을 때 모든 조직이 안정화가 되고 자리를 잡았을 때 하는 것이 그 결과면으로도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경험이 풍부한 그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그 상담을 통해서 네. 현실적인 목표와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눈 상태에서 수술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술할 때 고려할 점들 잘 챙겨보셔서 건강한 성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상 선생님 그리고 수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